11월 28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에 아주 1박 2일로 또 삼해산에서 배낚시에 잡혀가지고, 이번에도 떵도 오고 빠이도 오고, 저번에도 같이 만나서 낚시했는데 또 멤버들이 모이는 낚시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도로에서 카메라를 켰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뭐 나름 저기 카메라로 찍고 차에서도 찍고 바이크에서도 찍고 했는데 별로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인지상정이지만 별로 뭐 이렇게 재미없어서, 물론 이제 내게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안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나도 만드는 게 재미가 없고, 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악순환의 연속인 건데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록하는 차원에서 오늘 즐거운 낚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여기가 이제 11월 28일이면 이제 한국은 많이 춥죠. 근데 여기는 뭐 제가 반팔이 아니라 저기 나시 입고 다니니까, 물론 이제 한밤중에는 쌀쌀합니다. 밤에는 바이크 타고 막 헬스장 가면은 쌀쌀한데, 그래도 뭐 견디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여기 사람들은 저를 희한하게 보더라고요.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약간 이제 특이한 놈이네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있고, 이 사람들 지금 보면은 뭐 후드티, 뭐 심지어 어떤 여자는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날씨에. 밤 되면 한 24도, 25도인데 24도, 25도면 산산하니 딱 좋거든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 근데 여기가 겨울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뭐 강원도 똥바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강원도 똥바람 다 느껴보셨겠지만 체감온도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영하 뭐 20도에서 매복하면은 바람 불면 영하 30도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요새 똥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 모자 쓰고 있으면 날아가기도 하고, 밤 되면 많이 추워서 사람들 많이 안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그리고 뭐 이파리가 다 파랗죠. 한국은 그렇지가 않은데, 소나무 빼놓고는. 여기는 어쨌든 뭐 그 남쪽 나라니까.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은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이 있고, 저기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멀어서 안 보이겠다, 오른쪽에 간판에 이제 여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거 이제 붙어 있고, 저거 이제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들 간판 있잖아요. 무슨 홍보용 간판 같은 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도 이제 정기적으로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그 킹덤이니까, 타일랜드 킹덤이니까, 킹덤이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오른쪽에 지금 보이죠? 좀 가까워지니까. 저게 이제 전 국왕, 돌아가신 전 국왕의 부인인 거죠. 붙어 있고, 아무튼 추워졌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시원하고. 에어컨 안 틀고. 제가 이제 집은 아직까지 뭐 제가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방이 3개고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가 있는데, 그 에어컨이 좀 커요. 얘가 걔 때문인지 아무튼 한참 더울 때는 한 달에 4,400W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400W 전기료가 나오면 얼마냐면은 한 20만원, 지금은 19만원, 20만원 한 달에. 저 혼자 사는데. 물론 이제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방 하나 더 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아니라 이제 가끔 친구들 1.5가구라고 치더라도 엄청난 전기세가 나오는 건데, 전기세가 싸지가 않습니다, 태국이.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니까 어쨌든 에어컨을 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1600W까지 나왔나? 네,
사람들은 착한데 운전하는 태국 사람들은 안 착합니다. 절대 안 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짝 안 붙여도 될 텐데 막 붙이고,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켜고, 쌍라이트가 아니라 비상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하면 이제 보통 서주잖아요. 예, 주차하는 곳에서 이제 뒤로 빠질 때 태국에서는 그거 안 비켜줍니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가 운전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이 한국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방향이 바뀌어서 힘든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초창기에 그렇고, 나중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이 태국 스타일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진할 때 뒤에서 그냥 서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이제 한국보다 그 스쿠터가 많거든요. 오토바이 스쿠터가 많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나오고. 예. 제일 황당한 건 이제 중앙선 넘어서 정면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수쿰빌 로드인데, 방센에서 여기 이제 시라차 거쳐서 좀 더 내려간 다음에 파타야 못 가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좌회전해서 여기 이제 국도로 갈 거예요. 3회사까지 가는데, 재밌게 가려면 파타야를 거쳐서 가면 되는데, 그 뭐 올라올 때 또 그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파타야 그 불꽃놀이 페스티벌 하거든요. 아마 오늘 미어 터질 겁니다. 파타야가. 파타야에서 차 빼서 나오는데 2시간 걸릴 수 있어요. 진짜로.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인데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불꽃놀이가 이제 바람이 안 불어야지 불빛이 유지되면서 쫙 그 모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람이 세가지고 밤에도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이틀 3일 연속 갔었나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낚시에 잡혀가지고 못 갈 것 같고, 내일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날 이제 낚시하고서 시간이 되면은 들러볼까 합니다. 근데 아무튼 바람이 안 불어야 더 이게 불꽃이 이쁜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좀 세게 불어가지고 얼마나 이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태국 와가지고 차를 사실 분들은 웬만하면 픽업 트럭을 사는 게 좋습니다. 픽업 트럭. 이제 난 자가용 세단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SUV 같은 거 많이 몰던 분은 여기는 그 픽업 트럭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이제 낚시 친구들도 저보고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야 비슷한 거 차 바꿔라 너. 맨날 네 차 너무 작다. 너는 세단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픽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떵이 특히 이제 볼 때마다 자기 같은 차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차를 요새 픽업 전기차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픽업 전기차로 바꿔볼까. 이게 이제 휘발유 차나 경유차보다 전 전기차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주유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 뭐 엔진 오일 갈러 갈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환경 뭐 심사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 몇 년 지나면 이제 뭐 그 환경 오염 평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전기 픽업 트럭이 요새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타봤거든요.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우연찮게 이제 수완나푼공항에서 그 경비라고 해야 되죠. 공항 경비 하는 사람한테 그 외부 주차장 어디냐고 물어봤다가 가르쳐 주길래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더라고요. 안내해서. 그래서 이제 차 세워놓고 나오니까 이제 이 돌아가는 이제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타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이제 그 경비 차 타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디오디란가? 하는 그 중국산 전기 픽업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사면 이제 충전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요새 한국 최신 전기차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코나라는 이제 현대 코나라는 전기차를 탔었거든요. 걔는 충전 속도 되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거리로 어디 갔다 올 때는 충전도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이 중국 애들이 만든 그 BYD의 아토3인데, 이게 한국에서 뭐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3,000대 팔렸대나? 몇 달 만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차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빨라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휴대폰에 초고속 충전이 있잖아요. 충전이 있고 고속 충전이 있고 초고속 충전이 있는데, 초고속 충전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빨리 충전됩니다.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보다 충전소가 많아요, 여기가, 태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망발이냐 이럴 수 있는데, 뭐 사실이 그런 걸 어째요. 여기 이제 주유소에는 다 있습니다. 주유소는, 모든 주유소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모든 주유소에, 길거리에. 그래서 뭐 가다가 다른 차도 충전하고 있으면 그 다음 주유소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큰 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소인데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데 가면은 10대 한꺼번에 충전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거의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우, 저거는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엔진 오일을 아주 그냥 다 태우면서 가네요, 그냥. 지금 이 공사도 1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게 확실히 한국이 빠릅니다. 뭘 해도 한국이 빨라. 태국이 지금 상황에서 제조업을 얼마나 키우느냐의 그 능력을, 그러니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저는 동시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조 공장, 어떤 제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는 저런 게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탁탁탁 되지 않으면 이제 화내가지고 화나잖아요. 괜히 내 것도 아닌데, 공공재지만 물론 사유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막 민원 넣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일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서민들이 저기 상소가 아니죠. 상소는 양반들이 하는 거고, 읍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름을 까먹었네. 그 왕이 행차할 때 막 꽹과리 막 두들겨가면서 내 소리 들어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그런 걸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착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착한 건데, 그 사바이 문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편하자 이거지. 사바이. 야, 그냥 묻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영어 할 줄 아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웰컴 투 타일랜드 저한테 그러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이런데 이렇다. 이게 뭐 저는 늘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하는 방식이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영어 좀 할 줄 알고 생각 좀 있는 애들이,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은행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반박을 좀 해요, 저한테 살짝.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제 논리에 이제 논리가 감당이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이제 웰컴 투 타일랜드. 그 말을 가끔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우리랑은 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사바이 문화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주고, 뭐 이런.
가운데 이 돌 놓고서 이 공사 저 끝에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 보죠? 오른쪽에서 지금 오토가 들어오죠? 여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3륜차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썽태우도 아니고 미니 썽태우? 툭툭이? 예. 파타야에는 툭툭이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시라차에는 또 툭툭이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요 근처로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이. 저게 뭐 방콕에서야 외국인들 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지인들이 주로 타고 학생들 통학용으로도 많이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꽤 큽니다. 좀 유명한 학교인 것 같아요. 가운데가 막히는 분위기인데, 이 사람이 운전하는 상황이야. 혼자 맘만 들어가네. 여기가 이제 시라차 시내고, 깜빡 켜고 안 들어와. 이 지역이 원래 많이 막히는 겁니다. 위에 지금 무슨 게임 페스티벌인가 뭘 한다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엑스에서 무슨 전시회 한다. 코엑스, 뭐 킨텍스, 백스코, 또 어디 있죠? 뭐 이런 데서 이제 전시회를 하면은 그 산업 분야가 이제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제품 홍보하고 기술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유통회사들이 주로 많고, 자체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체 제품들. 그리고 이제 OEM 만드는 회사들이 주로 많으니까, OEM, ODM까지도 안 될 것 같고, ODM도 하는 회사가 있긴 하겠죠, 그죠? 주로 외국계 회사들의 이제 제조 라인, 조립 라인 정도 수준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차는 이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차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방샘 위로 좀만 올라가면은 아마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공업단지거든요, 산업단지거든요. 거기 가면 공장이 많습니다. 근데 태국의 이제 문제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기 제품 만드는 게 수준이 높은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산업화를 실패한 거죠. 얘네들이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고도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고도화를 못 시킨 거죠. 그때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 기업들 기술 절대 안 주고 그냥 노동력만 받아 쓴 거죠. 단순 조립만. 그렇게 하면서 앞에 차가 운전을 진짜 티미하게 한다.
이제 또 하나의 제가 문제를 보는 게 태국 사회를 그 부가 너무 일부한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의 얘기만은 아니고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조선시대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 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변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혁신을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이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하지 않고 변혁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부를 양반들이 갖고 있었는데 일부의 양반들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변화할 의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개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가 전체적인 어떤 그 중 양반도 이제 전체 어떤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한 거니까. 근데 그 양반들은 뭔가 개선하고 개혁하고 이럴 별로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삼시세끼 먹고 사니까. 아래서 이제 아래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소장농들이 알아서 다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이나 치고 물론 이제 그런 또 그런 쪽에서 또 어떤 발전은 또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발전을 위한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똑같은 거죠. 여기도 소수 몇몇 가문, 국왕하고 그 주변하고 기존의 기득권들, 뭐 기득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일제 식민지 때 따까리 했던 애들이 이제 기득권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처럼 여기는 옛날에 영국 애들한테 그렇게 했던 쪽이 이제 영국 프랑스한테 그렇게 했던 애들이 큰 재벌 집단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에 저기 좋은 브랜드 가져다가 국내에서 유통하면은 돌아가고, 뭐 좋은 기술이나 브랜드 가져다가 여기서 조립만 해가지고 뭐 가공 납품하는 형태로만 해도 자기네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걸 개발해서 뭘 해봐야겠다 뭐 이런 혁신의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산업 고도화를 못한 게 지금 태국의 현실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보이면 다이킨, 저건 이제 일본 에어컨 브랜드고, 그 밑에 미디아라는 것은 이제 그 중국 브랜드고요, 그죠? 저기 옆에 이제 컴팩트 브레이크라고 써 있죠, 그 앞에. GS 배터리는 우리나라 GS는 아마 아닐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고요, 저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컴팩트 저것도 이제 외국 거로 저 알고 있어요. 근데 생산은 다 여기서 하더라고요, 아마타에서. 그 다음에 여기 가다 보면 이제 페인트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간판이 안 보이네. 페인트 회사도 보시면은 그 일본 페인트가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네요. 오른쪽에 지금 뭐 가전제품 매장 하나 있는데 보면은 LG, 샤프, 하이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다 태국 브랜드가 아니죠, 그죠? 태국 브랜드인 가전이 하나 있습니다. 선풍기 하탈이라고 태국에 많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근데 선풍기가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 집약적인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그렇지만 그거 더 낮은 수준이라서 그런 정도만 태국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샤프나 도시바,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일본 브랜드가 아니죠. 일본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중국 회사죠. 100% 중국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 일본 브랜드, 일본 국가 브랜드와 일본 기업 브랜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중국 제품을 파는 유통 채널로서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샤프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쇼츠에다가도 올려놨는데, 여기 이제 그 철물점이, 큰 철물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마트만한 철물점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크게 한 메가홈, 와사두, 그 다음에 두홈, 이렇게 3개 정도. 또 하나 뭐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쓰는 전자계산기, 뭐 공학용 뭐 대단한 거 말고 그냥 간단한, 그냥 가게에서 쓰는 전자계산기. 요즘은 가게에서는 안 쓰지만 한국에서는 전자계산기가 뭐 2만원 3만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한국에 다이소 가면 1,000원이다 내가 그랬더니는, 그런 제품도 물론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카시오, 뭐 캐논 이런 브랜드가 박혀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내구성이 좋다, 뭐 고장이 안 난다, 뭐 얘들이 이런 그 뭐라 그러나 선입견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래서 그런 유통 전략을 이제 중국 애들이 쓰고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큰 기업들, 유통 기업들 있잖아요. 뭐 세븐일레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센트럴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터미널 21 같은 큰 브랜드, 큰 유통 채널들, 이런 거 운영하는 그 오너나 이제 상류층이라죠. 여기서 하이소라고 하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개선할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상당한 포션의 이제 태국의 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면서 아랫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개혁과 혁신을 할 염두도 못 내고, 물론 자본도 없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 투자할 자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은 이제 물론 뭐 변신을 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정책도 도입하고 하지만 그 수준이 사회를 갖다가 크게 바꿔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헬로 쇼피 여기 사람들은 영어 안 되면 끊습니다, 여기가. 이게 아마 반품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유리병 자르는 간단한 걸 샀는데 칼날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칼날이 프레임은 이상이 없는데 칼날이 반토막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왔길래 이제 반품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말인데 이게 또 뭐 그냥 기록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저품질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경제학도 배우고 무역학도 배우고 경영학도 배우고 다 배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할까, 어떤 컨셉으로 정리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게 저품질 사회예요. 제가 한국이라는 고품질 사회에 살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쇼핑을 엄청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얼리 어댑터였어요. 저 중학교 때 이미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라디오를 샀었어요. 그것도 사려고 그때 돈 비쌌죠. 그때 돈으로 비싼 걸 사려고 또 용돈을 모아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제 그때는 과학적 지식이 없이 이제 더 빨리 충전을 해보겠다고 또 돋보기로 충전하다가 또 태양광 패널을 약간 일부 태워먹기도 하고 그 기억이 납니다. 말을 하다 보면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제가 얼리 어댑터에 약간 그 쇼핑홀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가방 하나에 3,000만원 주고 샀어, 뭐 시계 2억 주고 샀어, 뭐 이런 사람한테 비하면 상대가 안 되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뭘 삽니다. 사서 이제 막 만져보고 테스트 해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축적된 어떤 암묵지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도 쇼핑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쇼핑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제품체가 있어요. 이게 제품의 수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무슨 단어로 정리를 할까 하는 게 이제 저품질 사회라는 단어인데, 대충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저품질 사회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 어떻게 잘 정리해서 또 책으로 써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이 빨리빨리 완성이 안 되는 게, 이게 뭐 책 쓰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자리 잡고 앉으면 쓰는데 이게 이제 그러기가 힘들다고. 저도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아이디어링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갑자기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인데 약간 충성파라고 해야 되나? 제가 수업 과목이 바뀔 때마다 모든 수업을 다 들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근데 4학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 4학년들한테 뭔가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아이디어 내는 법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야 니네 참여해, 니네도 이름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썼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면접 보러 다닐 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서둘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지금 제가 뭐 이것저것 주제 잡아서 쓰는 거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조급하지도 않고 긴박하지도 않고 뭔가 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낚시하다가 사진 찍다가 여행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뻔히 알아요. 근데 몸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제 한계이자 뭐 인간의 한계이자 뭐 그런 것 같은데, 뇌 구조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저품질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일부터 20일까지 뭔가를 많이 한다고 써있는데, 확실히 도로가 그 베트남보다 잘 돼 있어요. 라오스보다는 당연히 잘 돼 있고, 필리핀보다도 훨씬 잘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태국이 아무튼 이 동네에서 선진국은 맞습니다. 도로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에서 딱 오면은 첫날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 도로 왜 이래, 한국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정도면 괜찮은 도로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다른 나라 도로는 이제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데, 태국은 그게 인정이 돼요. 다른 나라에서도 좀 운전해보고 이제 제가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그죠? 이게 태국이 은근히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는 막 뭐라고 그러나, 매점들 막 널려있고, 막 노점상 그래가지고 막 난리예요. 막 시끌벅적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파타야 남쪽에, 이제 파타야 북쪽이랑 남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방을 얻게 된 이유가, 파타야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디가 좋을까, 여기 여러 나라를 다녀봤거든요. 여러 나라랑 여러 도시를. 근데 이 정도 가성비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뭐 환율 올라가지고 좀 솔직히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라오스 비엔티엔의 호텔이나 콘도 여기 가격으로 못 삽니다. 여기는 콘도에 기본적으로 헬스장 있고 수영장 있고
가드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주변에 가깝고, 마사지샵 가깝고, 모든 인프라가 다 몰려 있어요. 너무 편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라오스에서도 제가 BNT 안에서 한 달 살기 해봤지만, 그 엔젤인가 천상가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데서 살아봤지만, 그 거지 같은 솔직히 까놓고서 거지 같은, 그냥 방 하나만 있는 거니까, 어두침침한 방 하나 있는 건데, 그게 한 달에 $500였으니까, 여기서 $500 주면은 태국에서 수영장 큰 거 있고 헬스장 있고 좋은 데서 삽니다. 그 고층이라서 전망도 좋고 한 데서. 그리고 이제 라오스는 헬스장을 가려고 해도 뭐 있긴 있었으니까 가려고 해도 이제 그 전동 바이크 타고 한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사지를 받으려고 해도 뭐 거기 이제 여행자 거리나 아니면은 군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BNTN에. 그 밑에 이제 좀 마사지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또 전동 스쿠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뭐 파타야는 뭐 걸어 다니면 다 마사지 샵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티엔 같은 데는 콘도가 크잖아요. 콘도 건물 밑에 1층에 아예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역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인프라가 다 돼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인프라가 돼 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파타야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호치민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호치민 뭐 다낭 나트랑도 생각해봤는데, 호치민도 마사지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은 버스 타고 한참 나가야 되고, 하루 일과예요. 그러면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있긴 있는데 태국만 못하고, 쌀국수는 맛있죠. 쌀국수랑 커피는 정말 환상인데 매일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호치민에서도 좀 한 달 살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파타야에 있다가 이제 요새는 이제 방센이라는 도시 살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다시 이제 나좀티엔으로, 그러니까 파타야 밑에 좀티엔이 있고, 좀티엔에서 더 밑쪽에 이제 나좀티엔이 있거든요. 나가 이제 남이란 뜻인데, 남쪽, 좀티엔 남쪽이란 뜻인데, 그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낚시하러 가기에 방센이 멀어. 방센이 멀고, 그리고 방센이 바닷물이 더러워서, 제가 그 파타야랑 좀티엔 바닷물이 더럽다고 안 들어간 사람인데, 바닷물 들어간 데라고는 저기 삼해산 쪽, 사타입 쪽, 그쪽은 깨끗합니다. 그쪽 정도나 돼야 들어가지 안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두홈이라고 철물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만 철물점이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엄청 큰 철물점이 큰 길에 이렇게 쫙쫙 있어요. 가면은 그 한국에서 철물에 관심 있는 사람, 뭐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천국입니다. 저한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 거 없어도 괜히 막 세 군데 다 가봅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괜히 뭐 쓰잘데기 없는 사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계속 집만 늘어나고 있죠. 혼다 건물 이쁘죠. 혼다 자동차 판매하는 데도. 저는 이런 거 인수해서 도서관 만들고 싶어요. 저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책을 좋아해서.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도 써놨지만, 그때 한번 책 많이 보면 부자 된다고. 근데 난 왜 보통일까 써놨었는데, 뭐 어쨌든 아무튼 전 책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읽었죠. 웬만한 뭐 잡지도 막 쌓아놓고 읽고 옛날에 무지막지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뭐
그럼 뭐예요? 비트코인 100원 1000원 할 때 논문 읽고서 안 샀는데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샀어야 됐죠. 샀으면 제가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자동차가 아니라 헬기 타고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행동은 지식을 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식이 없어도 행동을 할 수 있다. 단 행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식은 도움이 될 뿐이다.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좀 있으면 차가 엄청 막힐 거고, 오늘 또 저녁에 이제 파타야 파이어웍스가 있으니까 그쪽 동네는 아마 차가 미어 터질 겁니다. 요 앞에 스타렉스 가죠. 저기 여기서는 이름이 H1인데 여기 보이나? 조금만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스타렉스가 말고 H1이라고 합니다. 스타렉스랑 스타리아는 좀 보입니다, 중간중간. 근데 뭐 일본 차들이나 중국 차들 깔린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서. 좌측으로 빠질 거라서. 왼쪽에 지금 방금 건물에 펫센터가 망했네. 아니면 잘 돼서 더 큰 데로 갔나? 여기도 그 한국이 이제 난리였죠. 지금도 난리지만 강아지 고양이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브라파 대학교 대학가 근처에만 펫샵이 제가 본 것만 5개가 넘어요. 처음에는 이 건물 구조가 달라서 한국이랑 계속 눈이 신기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냥 뭐 여기가 내 살던 데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고인물이 된 거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또 다른 나라를 좀 갔다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고인물이라는 게 거기서 발생할, 그 공간에서 발생할 돌발 변수를 다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고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보가 이제 있어서, 기반 정보가 있어야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지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지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별게 다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고 늘 뭘 관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제 한 4년 넘어가니까 지루해졌다 하는 거는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공간을 다른 데로 가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가 어쨌든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인프라가 잘 되어 있거든요. 살기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여기다 뭐 회사도 차려놨지. 내년에 또 회사도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로 또 뭘 만들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에 한국에 살면서 해외여행 했듯이 태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이게 뭔데? 공원이구나. 공룡 있구만. 되게 만들어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냥 기록의 차원으로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데, 재밌으면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안 한다.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한다, 제 원칙인데, 일단 내년에 하려는 분야가 재밌는 분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 그래서 해볼 생각이고, 여기 왼쪽에 나무 이쁘다. 쫙 서고 이국적이죠? 근데 맨날 보면 이국적이지 않습니다. 맨날 소나무만 보다가 여기 오면 되게 신기한데, 맨날 보고 있으면 안 신기해요. 그래서 그건 해볼 거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접을 거고. 근데 하다가 재미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낚시 관련된 거라서. 재밌게 할 것 같고, 그걸 베이스로 어쨌든 뭐 제가 배웠던 경영학, 그 다음에 뭐 경제학까지 들어가지 않겠다. 경영학을 통해서 좀 직원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고, 태국 사람 스타일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 스타일로 야 한국이 더 선진국이잖아, 그러니까 태국 니네 시스템 한국대로 맞춰야 돼 그러면 쫑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던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었잖아요. 까르푸 애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걔네가 누구였죠? 르노였나? 르노 삼성이었죠. 르노 와가지고, 야 그 자동차 뒤에 그 물바지가 왜 필요해? 빼! 그래가지고 한국 기술자들이 그거 필요하다고, 한국에서는 그거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맞다고. 무식한 프랑스 새끼들이 산업혁명 조금 먼저 일부 영국 쫓아갔다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태국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을 최대한 제가 흡수하면서 하나씩 이제 접목을 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방에 그냥 시스템 딱 그려놓고서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급여가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가 좀 처음에 테스트를 해볼 건데, 물론 작은 금액으로 그게 먹힌다 하면은 제가 구상한 시스템을 그 인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늘 수첩에다 제가 그런 걸 그려놓기 때문에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고. 뭐 잘 될 거라고 언제나 긍정적 마인드. 그래서 내년에 그 낚시 관련된 거를 런칭할 생각입니다. 낚시 관련 그걸 런칭하고 나면은 유튜브 구독자도 좀 늘어나려나? 어저께인가 기준으로 808명이더라고요 707도 아니고 707 대터러 부대가 아니라 808이면 뭐라고 해야 돼? 808 대드론 부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 808명이더라고요 1000명 만드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제 영상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편집하고 뭐 할 솔직히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제가 뭐 루틴으로 하는 게 많아서 독서도 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것도 뭐 좀 올려야 되고 하다 보면 그냥 하루 이렇게 갑니다. 루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시속 95km로 이제 스마트 드라이브 걸어놓고 달리는 건데, 지금 한참 달려도 정차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나름 도로가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얘네들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런 게 있긴 있는데, 한국 사람 기준으로 한국에서도 뭐 운전을 많이 했던 사람 입장에서 얘네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태국의 모든 것이 처음에 보면은 이거 뭐지? 뭐 얘네 왜 이래? 이러다가 기승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쁩니다. 자, 간판에 4타입이라고 써있죠? 저는 4타입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그렇죠. 오른쪽 선 따라 쭉 가면 라이온까지 가는 거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4타입으로 빠져야 됩니다. 차층 사고로 빠지면 이제 또 골치 아픕니다. 네, 오른쪽. 북쪽으로 하면 차층 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또 여기서 4타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한번 실수하면 이제 딴 데, 완전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뭐 어떤 데는 한 1km, 2km 내에 이제 유턴하는 데가 있긴 한데, 네, 어떤 데는 없더라고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낚시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크게 실수할 일은 없는데, 원래 3시까지 만나. 오늘은 이제 해가 이제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떨어져서 그런가 보통은 4시
4시에 출항했거든요. 오늘은 3시에 출항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3시에 만나서 이제 4시에 출항한다고. 근데 보통은 4시에 만나서 4시 좀 넘어 출항했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사진을 좀 찍어볼까, 그 절. 그래서 좀 일찍 가는 겁니다. 파타야에 들러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갈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건 이제 올 때 받든가. 이게 그 다른 도시에 살다 보니까 파타야가 참 재밌는 도시라는 생각은 듭니다. 심심하지 않고 계속 뭘 하니까, 도시 전체가 매일 들썩들썩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도시들 가시면은 8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저 살고 있는 방생도 그렇고. 저 사람은 운전을 저렇게 하냐. 운전 상당히 불안하게 하네. 이 도로에 그 가끔가다 이제 할리 같은 그 큰 오토바이들이잖아요. 빅바이커들이 이제 한꺼번에 때로만 몰려다니는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민폐인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쳐다보다가 이것도 이제 제가 태국 고인물이 됐는지, 야 멋있다, 사볼까 한데 살려니까 중고가 1,400만 원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근데 뭐 자동차 있지, 전동 바이크 있지 하니까 내가 저걸 산다고 해도 얼마나 끌고 다닐까 싶어서 지금 참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한가해지면, 한가하지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낚시하랴 뭐 하랴 뭐 할 거 많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또 제가 너무 비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파타야의 부아카우에 가면은 그 서양 할배들, 팔랑들, 여기서 팔랑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침부터 맥주 한 병 그 조그만 거 시켜놓고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가끔 옆에 앉은 이제 같은 팔랑들끼리 서로 대화하거나 이러면서 그냥 하루 보내요.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동적으로 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지금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고, 짐 정리하고 뭐 하고, 낚싯대 챙겨서 이제 낚시하러 가고 있잖아요. 낚싯배 타서 이제 낚시 시작해서 막 촬영하면서, 물론 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기록 차원에서 기록용 또 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그 친구들이 제가 내년에 런칭하는 그 낚시 관련된 일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다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서양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서양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데 사고방식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잘못 배운 애들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정교육 제대로 안 된 애들, 일단 또는 이제 뭐 잘못된 그 교육이나 유튜브에 영향을 받은 애들 있지만 서양 애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나. 사고방식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니까. 아니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가 얘들이,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이제 큰 동물 잡아먹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작은 동물 잡아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유전자에 어디 새겨져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화면에 뭐 희한한 게 나오네? 이게 뭐야? 이런 게 없었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가 생겼나? 산 같은 게 생겼다 없어졌다네요, 화면에. 뭐지? 이퀄라이저인가?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건데, 무슨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나름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나이 있으신 분이 유튜브 하면서 뭐 1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황제는 개뿔. 100만원 가지고 겨우 삽니다, 겨우. 뭐 방세 내고 뭐 하면은 그냥 100만원이에요. 방세, 물세, 뭐 밥 먹고 그러면은. 게다가 저처럼 무슨 뭐 한 달에 몇십만원씩 또 이제 회사 운영비 내고 보험료 세금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건 제끼고 그냥 여기서 이제 은퇴해서 살라고 해도 은퇴 비자 얻으려면은 한 200만원 줘야 되고 1년에. 그 다음에 방세 뭐 50만원짜리를 살아도 600만원이잖아요 한 달에. 1년에 600만원 그거 나가고. 그 다음에 밥 안 먹을 거 아니야. 밥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여기 현지인들도 정말 없는 사람들이나 조금씩 먹지, 조금만 돈 버는 사람들은 되게 잘 먹어요.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인 사람들이라서 뭐 그 정도만 먹어도 돈 꽤 나갑니다. 여기 뭐 숙기 가가지고 먹으면은 250바트, 루카타 가면은 200바트. 그것도 싼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 가는. 그것도 뭐 먹어줘야지. 뭐 집에서 밥만 해먹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또 한계가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이 200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여기 잠깐만요.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네. 공사 하나 본데 또 공사. 속도를 좀 줄이고.
장사지게 올라가지 않았고 그냥 훅 올라가게 해놨어요. 심지어는 뭐 콘도 주차장 들어가는데도 저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 왜 이렇게 이 머리가 안 돌아가나 이게? 곡선으로 처리하면 될 걸 왜 직선으로 해놨지 막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미리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인물. 아무튼 뭐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100만 원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상당히 그건 좀 나중에 진짜 그 유튜브 보고서 믿고서 나 한 달에 무슨 뭐 국민연금이 100만 원 나오나? 모르겠고 아무튼 와가지고 뭐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100만 원 나오니까 난 살 수 있어. 그래서 오시면은 뭐 죄송한 얘기인데 그 집꼴로 살아야 됩니다. 궁금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 최소한 200만 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00만 원. 대신 여기 이제 좋은 게 있죠. 뭐 옷값 별로 안 들고요. 옷값 한국처럼 뭐 봄, 가을, 여름, 겨울 옷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팔에 반바지만 있으면 되고요. 물론 이제 어디 가고 그럴 때는 좀 그래도 갖춰 입고 가야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여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시간만 때울 거야. 뭐 이런 사람이면은 뭐 전혀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얘 또 갑자기 이래. 이거 오른쪽에 커피워 보이죠? 비행기? 이 커피숍인데. 여기도 공사하는구나. 그래서 200만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기 와서 사실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200만원이면은 2,400만원이잖아요 1년에. 2,400만원이면은 그냥 숨쉬고 살 수 있다. 숨쉬고 살면서 뭐 가끔 부카타 먹고 커피는 매일 마시고 가끔 마사지도 받고.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살벌하게 나네. 공사를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는군요. 이게 무료 도로입니다. 이거 유료 도로 아니고. 근데 도로 괜찮죠. 우리나라도 어떤 때는 보면은 공휴일 때 보면은 고속도로는 막히는데 국도 안 막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의 그런 느낌. 여기도 저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보다 저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편해서 국도가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오실 분은 2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언어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야? 호위 차량이 있는 게 보니까 얘네들이 뭐지? 아무것도 안 써있네. 군병력은 아닌 것 같고 군병력인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엄청난데? 몇 시대인데 버스가? 이 앞에 이제 해군기지, 뭐 해병대기지 이런 거 다 모여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도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학습하려는 학습에 대한 의지, 약간과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 뭐 영어 별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대화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제가 되게 뭐라고 그 짜증나는 그 광고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윤재성 무슨 영어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나와서 하는데, 도대체 마진율이 얼마길래 그렇게 광고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 뜨는 게, 그 광고랑 두두두 총 쏘는 그 무식한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 뜨는 때가 제일 짜증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발음이 좋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도 어려운 영어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 영어로 논문 쓸 때 쓰던 단어 같은 거 쓰잖아요. 아마 미국 애들도 못 알아들을걸요. 제가 제일 그 흔하게 드는 사례가 플럭추에이션인데, 플럭추에이션이 뭔지 단어 아시는 분? 물론 뭐 보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니까 그 중에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플럭추에이션. 근데 이게 논문에서 엄청 쓰는 거예요. 그 저기 도형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사사분면에서 격차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생산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 격차가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플럭추에이션이라거든요. 그걸 평상시에 쓸 일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이 어려운 영어 알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영어로 혀꼬 와가지고 발음을 했다고 쳐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여기가 미국입니까? 태국이지? 태국 사람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파타야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알아듣습니다. 벗어나면은 못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좀 전에 저 쇼피 주문 받으니까 영어로 얘기하니까 태국말 못하니까 전화 끊어버리잖아요. 그 택배 기사 아저씨. 그러니까 언어는 의사소통이 목적이지, 나 영어 잘해, 뭐 단어 뭐 보캐블러리 55,000을 외웠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짤데기 없는 짓이에요. 보캐블러리 55,000개를 외우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한심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그 호기심 같은 걸 갖고 있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야지 여기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생기니까. 그잖아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안으로 숨는데, 안으로 숨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더 외로워만 지지. 한국은 그나마 옆에서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게 들리기라도 하는데, 여기는 뭔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매일 집에서 한국 뉴스만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걸 제가 또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게을러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진짜 각 잡고 앉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잡고 책을 읽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왼쪽이 지금 우타파 공항입니다. 군사공항인데, 가끔 이제 푸켓에서 일로 오는 민항기도 있고, 베트남에선가 또 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로 들어오는 베트남은 없던가? 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민항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력은 이제 군사공항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입구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여기 올 때는 경제력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필요한데, 체력은 여기 와서 시간도 널널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보이시죠? 이 왼쪽? 여기가 이제 우타파오 공원이 됩니다.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사이클? 패턴이 바뀌면 운동도 약간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의지 없는 사람이 뭐 맨날 소파에 누워있으면 잘 될 수가 없죠. 약간의 의지를 갖고 매일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헬스장이 별로 안 비싸요. 비싼 데는 비싸죠. 비싼 데는 한국보다 비싸죠. 근데 잘 찾아보시면, 저는 운 좋게
운 좋다기보다는 이제 노력의 결과인데, 그것도 의지의 발현인데, 헬스장을 다 가봤어요. 검색해서 뜨는 헬스장을 다 가봤어요. 방산에 오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헬스장을 다 둘러보고 미리 다 봤어요. 그런데 시설이 훨씬 좋은 데는 비싸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비싸니까. 그런데 대학교 근처에 가격은 다른 데 한 절반? 그러니까 9,000바트. 다른 데는 보통 뭐 18,000바트, 23,000바트 이랬거든요. 1년에. 그러면 한국보다 비싼 거예요. 그런데 9,000바트면 그때 당시에 한 360만원? 아니 36만원? 그러면 이제 그걸 매일 운동을 간다 하면은 하루에 1,000원꼴이잖아요. 365일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1,000원 내고 내가 운동 1시간 반 하는데. 그래서 헬스장 다니면서, 또는 이제 콘도 같은 데 살게 되면 이제 콘도 자체에 헬스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보면은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친해져가지고 같이 우리 만나서 같이 운동할까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일단 마음이 편해지니까 경쟁도 없고, 여기가 서로 이렇게 막 견제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여기가 살기 좋거든요. 여기 왼쪽이 지금 해병대 캠프입니다. 해병대 기지, 해병대 메인 기지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도 저기 오른쪽으로 나가면 또, 오른쪽에 직진 쭉 해야죠. 저쪽에 가면 또 사타입 쪽에 해병대 사령부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뭐 제가 3력1기라는 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잡고 써야 되는데 각 잡고 안 쓰다 보니까 시간만 세월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 하려고 제가 낚시를 안 한다거나 뭐 딴짓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3회사 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제 왼쪽은 해병대 기지고 꽤 큽니다. 제가 다음주 화요일날 오후 1시에 타투 가게에다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한 10년 더 됐나? 10몇 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타투를 했었는데, 등에다가 조그맣게, 너무 크면 지저분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깨에다가 타투를 하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야, 그것도 이제 제가 그 발품을 팔았죠. 정보도 획득할 겸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때면은 방센에서도 제일 낮게 부른 데가 6,000바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알아보니까 2,500바트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파타야 가서 이제 몇 군데 물어봤거든요. 와, 파타야는 15,000바트 부르더라고요. 보통 10,000바트, 15,000바트. 그러니까 파타야가 물가가 비싸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거 타투 장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가격 격차가 워낙 심해서. 예. 엄청 일찍 왔는데? 1시간 반 일찍 왔는데?
헌병대. 보시면 화면은 안 보였겠지만 오른쪽에 길 하나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 헌병대, 그 태국군 헌병대고, 여긴가가 전차 부대 있습니다. 뭘 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M60, M60을 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차 부대, 전차 대대, 여기가 전차 대대인데 M60 몇 대 갖고 있을까요? 한 20, 30대 갖고 있으려나? 전 세계에서 해병대를 가장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미국도 있긴 한데 뭐 옛날에 미국이지, 해병 대대적인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정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여기 잠깐 섰다 가야 되겠다. 자, 여기가 또 경치가 괜찮은 동네입니다. 오, 물 많이 찼네 오늘. 물이 많이 찼습니다 오늘. 저번에 저기 지금 11시 방향에 보이는 무슨 그 쇠 철골 같은 거 누워놓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인가 저기서 저기 근처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그렇게 뭐 조과가 좋진 않았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저 하얀 낮은 건물들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라용이고, 그리고 저기 이제 큰 하얀색 하나 깡통 같은 거 보이죠. 이게 LPG인가 LNG겠죠? LNG 탱크인데 큽니다. 꽤 큽니다. 저 앞에서도 제가 이제 배 타고 나가서, 그 선장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엄청 빨리 달리는 친구 하나 있어요. 나중에 엉덩이 아프더라고. 하도 빨리 달려가지고. 보트가 퉁퉁 튀니까 파도 위에서, 물 위에서. 저기서 앞에서 출항을 합니다. 저기서도 낚시를 해봤고, 그 배 타고 엄청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가 촘남을 잡았죠. 촘남 잡았을 때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은 물이 많네요. 근데 뭐 특별히 사진 찍을 만한 것도 없고, 오늘은 시간대가 지금이 이제 황금 시간대에 오면 시간이 사진 찍을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구름 정도 볼 수밖에 없어서 가서 절이나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친구들 기다리고 있다가 삼해선이 괜찮습니다. 좋긴 한데 이런데 와서 살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것까지 좀 약간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에바라고 하죠. 에바인 것 같고. 에바의 어원이 뭐야 도대체? 다들 이제 이런 단어 들을 때마다, 그 다음에 뭐 쌉가능 이런 말도 제가 쓰긴 쓰는데 하도 하니까 사람들이 어원을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어.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든가. 근데 여기가, 이런 데가 낚시하긴 좋은데 어부가 아닌 이상은 약간 도심에 가까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나좀텐이나 방사레 정도의 베이스 기지를 만들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러 다닐 생각이에요. 그런 거 이제 보러 다니는 게 또 재밌거든요. 부동산 업자들 만나서 또 뭐 명함 나눠 받고 주고받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 노점상하고. 이게 이제 여기 그 노점상이나 이런 게 많은 이유가,
월급이란 시스템이 굉장히 박한 데라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현지 애들이 자기가 월급 생활자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구속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는 것이 월급 노동자다 이제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뭐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절이 이제 집결지. 네, 이 집결지에서 이제 가게 됩니다. 도착. 아, 노래 안 듣고 계속 주절주절 거리면 힘드네 이것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제.